IT와 접목해갖고 4차 산업이라는 융합 기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해갖고 외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서 그쪽에 이제 병원을 개업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면류 소비가 라면 밀가루 소비가 많은 지역을 또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쪽에다가 또 국수집이나 뭐 이런 면 요리집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제공 업체들이 또 이제 성장할 그럴 수가 있겠죠. 어쨌든 IT와 데이터가 접목이 되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술이 농업과 1차 산업인 농업과 접목하고, 또 2차 산업인 공장과 접목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와 접목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4차 산업, 5차 산업들, 또 금융과 접목하고 막 이러면서 자동차와 접목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뭐 상상하기도 힘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통틀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은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기 쉬운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개념을 조금 잡고, 이제 2015년도에는 어쨌든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입에 거론되면서 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듯이 2015년도에는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이라는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융합 산업이 어떤 게 만들어지고 또 소비 형태는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주식 시장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슈퍼스타기 저는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보자면,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되겠는가 이제 봤을 때, 자, 이거 이제 국내외 동종업체 반도체 업종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죠? 교세라, 토시바, 샌디스크, 인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죠. 많은 건 볼 필요가 없고요.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요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아니 만성 적자 회사에다가 맨날 치킨 게임 해갖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던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요.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23%에서 3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어때요? 급격히 지금 보시면 36%, 52%까지 올라갔어요. 도시바 같은 얘네들은 이제 경쟁에서 이제 망했다, 죽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25%대, 인텔 같은 경우 38%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 평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ROE도 보세요. ROE도 25%, 30%, 60%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7자 찍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고 ROE가 높게 나온다면 얘네들이 벌은 돈으로 반도체 장비 업종에 투자하고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쪽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곳간에서 임신이 아니고 인심이 난다고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니테스트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고영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장비 업종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으면 3차 찍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 업종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될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반도체는 왜 기존의 반도체 많잖아요. D램 반도체라든지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은데 왜 반도체가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D램 반도체 265 그런 몇 메가바이트 반도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반도체가 아니에요. 자, 대형 반도체를 생산하던 회사에서 사물 인터넷 성장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랫폼에 들어가는 이쪽은
소형화와 저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그만 기계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를 조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조건을 충족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차세대 반도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일단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치고 나가는 반도체 업종은 일단은 뭐 인텔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E를 보면은 인텔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어쨌든 인텔이 조금 PC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얘네가 모바일 쪽에서는 참패를 겪었죠. 그죠? 모바일에서는 얘네들이 손가락을 쪽쪽 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절치부심하다가 사물 인터넷 쪽에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느 반도체 업체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년 전에 그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에디슨을 발표하였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소형화되었고 전력을 조금 먹는다는 그 2세대 플랫폼인 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의 전략은 뭡니까? 인텔이 만약에 그런 전략으로 치고 나가면 애플이 치고 나갔을 때 삼성이 그대로 따라해서 따라잡았듯이 삼성의 그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 전략도 아마 인텔이 치고 나가는 전략을 그대로 따라해서 다시 따라잡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삼성은 이미 그 인텔보다 생산 그 여력이라든지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죠. 그 보시면 삼성이 어떻게 그 인텔을 따라잡는가?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반도체 기업 중에는 사물 인터넷 분야에 걸맞는 잠재력을 세계에서 가장 그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인텔 뭐 샌디스크 뭐 요런 애들이 생산하지 못했던 14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성공해서 곧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대기업들 투자하라고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 또한 뭐 몇십조 원을 반도체 쪽에다 투자한다 그래갖고 왜 반도체 쪽이지 하고 의아했는데 역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이런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전략적인 준비를 한 것이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연계할 수 있는 모바일 AP, 또 이미지 센서, 또 카메라, 또 이런 반도체 쪽으로 해서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차세대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먼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문제 이제 그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는 일단 전문 반도체 생산업체인데 어쨌든 얘네들은 그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양산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국내 반도체 검사 업체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그죠? 영업이익 성장률의 평균 보세요. 이 성장률이 막 224%, 막 176% 이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막 26%막 이러죠. 순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제조업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ROE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전체적으로 업종 평균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숙지하셨으면 7자 찍어보세요. 자, 다음 디스플레이 업체예요. 디스플레이 업체도 뭐 삼성전자도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뭐 샤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뭐 딴 거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니?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 업종뿐만이 아니구나. 이거구나. 자,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그 제외해놓고 LG 디스플레이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뭐 4%, 5%예요. 그죠? 업종 평균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순이익률도 지금 뭐 1%, 2%밖에 안 됩니다. 그 예금 금리, 지금 샤프 같은 경우 보면 은행 금리도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순이익률이. 그죠? 그러면 이런 업종이 지금 고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성장할 수 없다고 봅니까? 응? ROE 보시면은, 이쪽은 그러니까는
디스플레이 쪽은 제가 안 보는 이유가 이 업종의 그 이익률이라든지 ROE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쪽 업종은 안 봅니다. 차라리 디스플레이 업종을 투자하느니 반도체 업종 쪽으로 주목하는 게 낫다라고서 이렇게 질서를 잡을 수가 있겠죠. 다음 핸드셋. 자, IT 부품, 그죠? 반도체 아니 자동차, 스마트폰 부품 만드는 회사. LG전자, 애플, 뭐 또 HTC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LG전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영업이익률이 2.2, 3.1, 3.2 여러분들 대학교 때 그 평점 학점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LG전자의 그 영업이익률은 여러분들 학점 정도에 불과하다. 근데 애플은 어때요? 애플은 역시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업종들은 지금 현재 아주 낮아요. 맞죠? 아주 낮습니다. 순이익률 아주 낮죠. 없죠. 그러니까 그 모바일 업체들 뭐 중국의 샤오미가 잘 나간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엄청난 경쟁에 지금 경쟁에 놓여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정리됐으면 1차 찍어보세요. 뭐 먹을 게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데 지들 먹을 것도 없어요. 그죠? 지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등은 하겠지만 그것은 가치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적정 가치 정도 회복되는 것이지 성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셨죠? 성장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왜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10,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빠지다가 10,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바운딩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뭐 5,000원대까지. 그러면은 이 기업의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된 기업만 사서 이 가치까지만 올려놓는 그런 가치 투자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IT 부품주들이 최근 올라오는 것은 적정 가치인 가도 급락한 것에 대한 그 부분만큼 회귀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회귀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5차 찍어보세요. 인탑스라든지 자아전자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올해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만큼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요.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을 사서 제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투자하는 방법, 그걸 갖고 조엘의 마법 공식이라 그러죠. 조엘의 마법 공식 투자를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하는 투자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시장을 이끌고 시장을 성장시키는 성장주 투자를 집중합니다. 맞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부품 업종 쪽으로 들어왔어요. 부품 업종을 보면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렇게 교세라, 뭐 이렇게 해외 여러 가지 대형 업체들이 있는데 이쪽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참 답답한 수준이죠, 그죠? 영업이익률, 뭐 ROE를 보면은 삼성전기 주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시절이 끝났고 또 LG노텍은 2012년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좋아지긴 있네요, 그죠? 좋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LG네텍은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죠? 보이시면 6차 찍어보세요. 크게 뭐 증가하는 데가 없습니다. 증가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품업종 쪽이 움직인다면 LG노텍이 이제 이렇게 어쨌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나중에 분석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전제품 업체들 볼게요. 가전업체들 LG전자, 소니, 또 뭐 윌풀, 일렉트록, 필립 이렇게 쭉 보면은 자, 소니 볼게요. 소니 보면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어때요? 얘네들은 완전 대폭 적자가 났다가 2016년도나 돼서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영업이익률 보면은 뭐 선동열 그죠? 뭐야? 방어율이죠? 선동열 방어율 정도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5년, 16년도 계속 침울합니다. 크게 발전할 모멘텀이 없어요.
어떤 이제는 시대가 플랫폼 시대로 전환했는데 찍어내기식 전자제품 생산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업체에도 투자하지 마라. 부품주 투자하지 마라. 디스플레이 투자하지 마라. 정리됐죠? 다음 배터리 업체입니다. IT 기기는 이제 배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막 이래갖고 한때 막 삼성 SDID가 막 1000% 오르고 LG화학이 1300% 오르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요렇습니다. 요래요. 자, 투자해야겠다 1번. LG화학 주가 많이 빠졌는데 투자해야겠습니다. 1번.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소니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2번.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BYD 중국에서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죠.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다는 BYD입니다. BYD는 이게 중국 애들이 참 이름을 잘 지어요. Build Your Dream이란 뜻이죠. Build Your Dream으로 이게 약자가 BYD예요. 근데 다른 배터리 업체보다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중국 시장에서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자동차 쪽으로 지금 이걸 전기 자동차 쪽으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BYD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참 투자하기가 참 이쪽도 녹록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배터리 업종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굿자 찍어보세요.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방송에 대한 정리는 거의 다 끝난 거라고 보면 되고, 자,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질서를 잡을 때, 그럼 2015년도 이제 첫 번째 업종,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업종은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에서 주도주를 하나 잡아야겠구나, 이게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15년도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을 보면 이제 삼성 LNS라든지 유스홀딩스는 이제 한진해운 홀딩스가 바뀐 거고, 또 이런 컴투스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로 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삼성 LNS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800% 올랐습니다. 그죠?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추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주도를 하면은 1년 동안 800% 올랐고, 그리고 컴투스가 600% 올랐습니다. 또 유니테스트가 지금 현재 한 500% 올라온 상태네요. 그죠? 500% 오른 상태인데도 주가는 더 올라가고 있어. 신기하죠? 인바디 300% 올랐고요. 한창 같은 경우 27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은 올라갈수록 어떻다? 올라갈수록 각도를 세우고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죠.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등산 이론 있죠. 자, 그냥 현대중공업도요. 이 당시에 이게 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5만원에서 1100%가 올랐단 말이에요. 현대중공업도.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산을 만들면서 거칠고 아주 남들 쳐다보지도 못할 아주 히말라야 산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고, 내려올 때는 이 산을 멋모르고 올라간 사람들은 지옥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시세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 등산하는 업종, 등산을 시작하는 종목에 집중해서 그쪽에서 큰 시세를 보고, 그 업종이 저물거나 하산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오차 찍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당일날 몇 프로 먹고 몇 프로 어떻게 하는 그런 데이 트레이딩에 심취해 있는데, 그런 투자자들은 사실 그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버티질 못합니다.
5천만 원 갖고 들어오던 1억 갖고 들어오던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깡통 차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업을 보유하고 품고 대시세를 노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령 계좌가 30% 50% 박살나더라도 슈퍼스탁 하나 만나면은 한 큐에 복원이 되고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슈퍼스탁 투자 원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는 종목들을 이제 좀 보자면은 일단 요걸 한번 봅시다. 산성 LNS, 뭐 유니테스트, 또 인바디, 뭐 한창 요런 뭐 한국사회보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 왜 니네들은 무슨 근거로 주가가 이렇게 겁도 없이 600%, 700%씩 오르냐? 그죠? 니들은 무슨 뭐 남들 밥 한 그릇 먹을 때 니들은 세 그릇, 네 그릇 먹었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의 그 주가가 올라가는 공통점은 역시 영업이익률이 대폭 증가한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죠? 산성 LNS 800% 올랐는데요. 영업이익률이 0%에서 32%나 올랐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회사의 돈줄이 그냥 펑펑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자 회사에서 영업이익률이 31%, 33% 늘어납니다. 유니테스트 보세요. 그죠? 적자 회사에서, 작년 적자 회사에서 갑자기 턴어라운드 돼서 영업이익률이 31%대로 증가하고 ROE가 그죠? 26%, 42%대까지 증가합니다. 티웨이홀딩스 보세요. 수년 동안 적자 회사였는데 국제유가가 급락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전환되고 또 티웨이 저가항공사가 그 시장을 장악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ROE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서 ROE가 상승하는 기업은 저렇게 로켓을 단 것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죠. 자, 인바디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바디에 투자를 해서 큰 재미를 봤는데 인바디 역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대폭 증가하고 있죠. ROE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회사들이 다 망한다 그러는데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도 뭐 적자 회사에서 영업이익률이 저기 뭐 흑자로 전환되면서 그죠? 작년에 이제 1,300억 적자가 났던 회사가 70억 흑자 전환 또 170억 이렇게 또 이렇게 크게 이제 오히려 더 그 전보다 이제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 신고가로 건설주들 다 죽는데 얘 혼자 유독 신고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지금 막 14만 원 이상 올라간 이오 테크닉스를 보면은 이거 그냥 반도체 만드는 제조회사가 그 사물인터넷이라는 호기를 만나갖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20%, 25%, 26% 계속 증가하고 있고 ROE 역시 10%대에서 28%대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상대성과 그죠? 외형만 증가한 것이 아니고 내재 가치도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럼 단순히 주가는 어떠한 그런 뉴스나 또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질량을 갖춘 기업이 어떠한 그 좋은 그런 시대를 만나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주가는 우리가 오늘 오르고 내일 빠지고 막 이 장중에 등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근본적인 그 현상을 봤을 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토지신탁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지금 40%, 50%대까지 올라갔어요. 57%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이센스 보시면은 그죠? 17%, 11%대에서 지금 뭐 23%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영업 ROE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주가가 600% 올라갔는데 그 이유 역시 영업이익률이 8%대에서 45%, 48%대까지 증가했고 ROE가 6%대에서 61%대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가 600%나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요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발표가 돼요. 주가가 한 몇백 프로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투자자가 이것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주가 상승의 원리를 보면은 당일 그죠? 그 순간 주가 상승의 원리를 보면은 주가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실적이 좋아야 되고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쪽 등산 중이어야 된다는 거죠. 등산 추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는 올라갈 조건을 갖춰요.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갖추질 않으면 이 동그라미는
떼구르르 굴러서 일로 빠지거나 떼구르르 빠져서 일로 빠지거나 항상 말썽을 일으키죠. 아무리 주가가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고 추세가 좋아도 여러분들 멘탈이 약하면은 얘는 떼구르르 굴러서 빠져버립니다. 이해되셨으면 오차 찍어보세요. 기업은 수급, 실적, 추세 요 세 박자를 갖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제가 강의한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서 기업의 재무제표 내재가치 폭발이라는 요런 현상을 인식하고 이 기업에 대한 그런 멘탈이 강하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올라와. 그죠? 그럼 멘탈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추세가 더 좋아져. 실적이 더 좋아져. 가속화되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오늘 조금 어쨌다고 해서 수급이 좀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빠져. 그러면 멘탈이 이렇게 좀 찌그러지죠. 이렇게 되겠죠, 멘탈이. 그럼 주가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다 보면 추세가 또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추세가 찌그러져. 그럼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럼 주가가 또 이렇게 내려와. 그러다 보면 멘탈이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죠? 멘탈 리버가 출렁출렁거리고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럼 주가는 한 단계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것은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은 일단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야 되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7자 찍어보세요. 개별주는 또 실적을 신경 쓰지 않아요. 개별주들은 무슨 조류독감이 터졌는데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떤 재료로 주가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에볼라가 터졌는데 콘돔 만드는 회사가 막 급등한다. 실적은 안 좋은데 왜 급등해? 그건 재료가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시장을 보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엔테스는 실적이 안 좋은데요. 사물인터넷이라는 재료가 좋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보는 시각도 이제 점차 갖추게 될 거예요. 개별주가 올라가면은 수급 좋고 추세 좋고 재료가 좋구나. 그러면은 500만 원만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근데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좋은데 아까처럼 그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고 ROE도 좋아. 그런 것들은 한번 왕창 사봐야지.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지금 전체 상황이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항상 그려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어떤 비중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2015년도는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2014년도를 보면은 2015년도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셨죠? 2015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2014년도에 어떤 과정을 거쳤고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가를 짚어봤을 때 2015년도에 대한 우리의 방향이라든지 답은 분명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장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있겠지만은 일단 2015년도에 대박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자 2014년도에 기록적인 상승을 보인 종목을 보면은 자 리온쿠첸이요 여러분 2013년도부터 해갖고 800%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리온쿠첸을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리온쿠첸을 요거 못 먹어갖고 결치부심하다가 요때 들어가서 요걸 먹었죠. 그죠?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자 2014년도에 리온쿠첸 먹은 사람 5자 찍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2014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만 보여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요리했고, 이것들을 우리가 요리하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 제우스입니다. 항상 애들 재웠어? 이렇게 맨날 물어봤는데 제우스가요. 2014년도에 400%가 올랐어요.
뒤지게 안 가는 것 같았지만 400%나 올랐죠. 그죠? 역시 제우스 역시 우리가 들어갔다가 크게